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노크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네, 이삭빛 TV 독서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현석 시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중등교육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죠. 전북 교육연수원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아주 산골이 좋은 또 남원 수련원 또 원장님도 격임하셔서 또 그 이후에도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우리 후배들이 존경을 할 만한 봉사와 또 나눔 정신 그리고 또 독서 교육 등 현장도 교육 현장에 계속 계신 것 같아요. 본인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이삭님이 운을 한번 띄워볼까요? 기하고 네. 동그랗고 환한 태양같이 따뜻한 남자 기동환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기동환 원장님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북 리뷰를 통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이삭빛 TV 독서 가족에게 10가지의 그 테마 이것을 좀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삭빛 시인하고 같이 전반적인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 10가지 테마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이 우리 기동환 원장님이 뭐냐고 하니까 공간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빛 시인님 10가지 테마가 뭐였죠? 제일 먼저 평균 실종이라고 했죠. 네. 두 번째가 오피스 빅뱅, 세 번째가 체리 슈머, 네 번째가 인덱스 관계, 그 다음이 뉴 디맨드 전략, 네. 그리고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네. 그다음-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그리고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짧게 살펴봤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이삭빛 TV 애독자인 동시에 또 저희 교육계의 선배인 우리 기동환 원장님과 함께 공간력이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페이지가 353페이지가 돼 있어요. 네. 그 제목이 영어로 한번 우리 기동환 원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Magic of Real Spaces. 발음이 좋습니다. 매직이다, 매직. 마법이라는 거죠. 멋의 real space. 여러분, 스페이스 하면은 또 공간이란 말도 되고 우주란 말도 됩니다. 여기서는 공간의 리얼 스페이스가 실제 공간이겠네요. 현실적인 공간. 아마 이 리얼을 쓰고 있는 것은 요즘에 가상현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리얼 스페이스란 말. 이 공간의 힘이 마법이 될 수가 있다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서 지금 엔데믹 시대로 네. 가고 있어서 이 공간의 힘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다시피 팬데믹이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유행병에서 엔데믹은 뭐죠? 풍류병, 풍토병. 풍토병.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홍콩의 감기처럼 이런 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이 공간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개의 테마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순서를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님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동 원장님? 두루 생각하며 네, 아마 무언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또 깊은 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만 그 비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개관한 이후 일평균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특별한 전시관이 있다.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공간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젊은 관람객들 사이에 불상 보고 멍 때리기를 뜻하는 불멍이란 신조어를 만들고 전시된 불상의 미니어처 기념품이 연일 품절되는 상황까지 일으키며 화제가 된 이곳은 바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 있는 아마 거기에 문구 같아요.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순간. 네, 시인님 이 전시. 이곳은 바로 서울 아까 금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인데요. 이 전시실 안에는 오로지 방가 사유상 2점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었던 방가 사유상이 왜 새삼스레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다름 아닌 공간에 있습니다. 공간. 네. 지금 공간의 힘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첫 번째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간의 힘을 지금 소개하며 나온 것인데요. 사유의 방 관람객은 먼저 예상을 깨는 방의 규모, 우리가 평으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약 130평이 넘는 방의 규모에 먼저 압도되고 기존 박물관 전시실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놀라게 됩니다. 전시물을 보호하는 유리벽도 없군요. 360도로 관람이 가능한 덕에 벽과 바닥, 천장과 불상, 나아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관람객들까지 전시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간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례를 공간의 힘의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자, 공간의 정의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공간은 사람을 이끌고 머물게 하고 느끼게 한다. 공간은 공과 간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한자의 뜻 그대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뜻하기도 한다. 공간에는 빈 공간 사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공은 비어있을 공, 간은 사이간이라는 한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는 빈 공간 사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 공간의 힘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사유의 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통신망이 발달하기 시작한 후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온 실제 공간 이외에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죠. 네. 예. 이 가상 공간 속에서 소통하고 거래하는 등 실제 공간과 진배 없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의 개념은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온라인과 현실 공간을 의미하는 오프라인의 두 영역으로 병립하게 됐다. 네, 저희가 아까 그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고 엔데믹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힘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언택트, 그런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하지만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사유의 방의 사례에서 보았듯 공간은 힘이 세다. 흔히 가상 공간을 온라인, 현실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연속된 이기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공간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재미를 찾을 수 없는 지루한 공간은 차츰 고사하지만 자기만의 매력을 지니고 고객에게 다가선 매장은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끊임없이 회자된다. 예. 공간 중에도 사라지는 공간이 있고 핫 플레이스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인님, 생명력이 있는 공간 같아요. 그렇다면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 또 온라인과 메타버스가 대안적인 공간으로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공간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공간의 실제적, 잠재적 힘에 대해 깊이 헤아려 볼 시점에 지금 현재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온라인과 메타버스의 상대적인 아까 리얼 스페이스라고 했죠. 실제 공간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는 건데요. 네. 좀 계속해 보세요. 이때 공간력을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때 공간력을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는 인력. 네, 인력. 이게 공간 자체로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그런 힘. 네.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상의 공간과 서로 연계되어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 이번에는 가상의 공간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을 중요하는 공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메타버스와의 융합을 그 지평을 확장하는 확장력과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합니다. 아까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와 융합을 통해 가지고 지평을 확장하는 확장력. 아까 보면은 결국 인력, 연계력, 확장력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력, 사람을 이끌고 머물게 하는 힘. 인력은 다른 말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머물게 하는 힘을 저자는 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의 인력이란 만유 인력처럼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그 안에 머물게 하는 힘이다. 사실 실제의 공간은 가상 공간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영학 교수인 마이클 레비와 바턴 웨이츠에 의하면 실제 매장에서는 자, 그 잡지션 읽어줄까요? 네, 실제 매장에서는 첫 번째로 스스로 거닐고 둘러볼 수 있는 둘러보기. 그렇죠. 가상 공간과는 달리 스스로 거닐고 둘러볼 수 있는 실제 공간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지고 냄새 맡는 등 상품의 물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쇼핑. 그리고 세 번째로 직원들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직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AI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다. 네, 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그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 밑으로 한번 볼게요. 더 제목 타이틀 한번 읽어줄까요? 더 크게, 더 가깝게 변신하는 공간. 예. 공간에는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소매 유통 입지에 관한 이론 중 중력 모델이 이를 잘 설명한다. 허프의 중력 모델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라는 뉴턴의 중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만유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허프의 소매 유통 중력 모델도 이에 빗대어 점포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는 한편 쇼핑센터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점포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더 큰 규모로 우리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삭수님 두 번째 한번 읽어줄까요? 네. 중력 모델에서 매장의 크기는 고객 유인의 1차적 요소다. 빅박스 매장이 기본적으로 높은 집객력을 가지는 것 또한 중력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빅박스 매장이란 물리적 외형이 거대한 박스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 매장을 지칭한다.
네, 그래서 보면은 나 다음 책 보면은 뭐 쇼핑몰, 백화점처럼 규모가 있는 것이 될 때 사람들이 공간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패러그램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을 한번 읽어주세요. 고객을 이끄는 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리 단축이다. 빅박스 전략과는 반대로 다수의 소형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아마존은 백화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매장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정도로 일반적인 백화점의 3분의 1 수준이다. 네, 이삭 PC님. 매장의 사이즈를 줄이는 대신 유연성을 강화하여 고객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고 접점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이 크기를 대폭 축소하고 도심으로 파고드는 전략은 눈여겨봐야 할 주요 유통 트렌드이다.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빅박스가 있고 규모를 줄여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공간을 한다는 두 유연성을 가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유연성이. 네. 그 책에 보면 다 그 사진까지 잘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론적으로 매장의 형태에 있어서도 중력의 효과를 강화하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되 대형 매장과 소형 매장이 지닌 각각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정반합적 이원화 방식이 향후 유통 매장 트렌드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 원장님 보실 때 지금 이마트 자주 가십니까? 이마트도 가고 또 롯데백화점도 가고 하는데 네. 역시 그런 그 공간이 주는 또 이끄는 인력들은 그 계속 변화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 큰 매장과 소규모 매장의 장점을 잘 활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매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는 규모를 적게 하되 가까이 쉽게 우리가 직접 아까 둘러보고 뭐 만져보고 하는 그런 매장의 방식도 올해 우리 어떤 트렌드의 하나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실 가듯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작은 매장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고객의 경험을 연출하라. 이제는 공간이 살려면은 고객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연출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뭐라고 할까요? 프리젠테이션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고객의 경험을 연출하라. 앞으로 2023년도에 어떤 공간에 가게를 질러온 사람들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빌딩 1층과 2층에는 카페 꽃마라는 북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책과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곳인데요. 재미있는 곳은 이 공간이 예전에는 대형 서점이 입점해 있다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철수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위 면적당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책의 양은 매장 내 공간을 널찍하고 여유롭게 사용하는 북카페에 비해 대형 서점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카페의 영업 실적이 더 좋은 것은 왜일까요? 바로 온다 우리. 네, 바로 고객 경험 때문입니다. 북카페 손님들은 커피 한 잔만 구매하면 약 500평의 공간에서 1만 5천여 권에 이르는 책 중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꺼내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간은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객 경험을 선사해야 합니다. 카페 꽃마의 사례는 현대 상업 공간이 음식, 커피, 디저트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객 만족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이제 고객이 만족하려면 고객이 보고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겠군요. 네. 그래서가 뭐래 요즘에는 카페도 뭐 빵 카페, 또 독서 카페,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요즘에는 또 샐러드 카페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트렌드가 반영이 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361페이지 보면은 저는 이 대목이 수요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이나 혜택을 뛰어넘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놀라움. 센세이션. 네. 네, 바로 센세이션입니다. 네. 놀라움. 네.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 뭐라고 할까요? 기능이나 혜택은 거의 비슷해진 것 같은데 놀라움.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이 아닐까요? 네, 네. 뭔가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있어야만이 결국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넘겨볼까요? 자, 360페이지 더 즐거운이란 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거기. 362페이지. 네, 더 즐거운. 마지막 네. 단락이요. 네. 더 즐거운 고객 경험을 위해서는 고객의 발걸음까지도 정교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대형 쇼핑 공간에서 고객들은 자신이 내키는 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공간 기획자들이 숙고 끝에 설정한 동선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상업적 산책로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듯 쇼핑을 하게 된다고 해서 리테일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리테일 컨베이어 벨트. 야, 정말 우리가 이 고객의 경험을 감동을 시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려면은 고객의 발걸음까지도 정교하게 기획을 해야 하는 거군요. 자, 그 앞에 우리가 스킵을 했습니다만은 제주 해녀의 부업은 그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저희가 다 역사나 시를 하는 건데 우리 문화만세에서 문화 카페를 만들어서 빵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커피도 먹고 문화도 향유하는 공연이 있는 그런 카페도 아마 고객의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 예가 아닐까요?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이삭기 우리 시인님께서 한번 문화 카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네. 네. 그러면 좋죠. 네. 그래서 그 감성을 동선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이런 대목들이었어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구상할 때 도움을 좀 줘야겠다는 네. 의미에서 하게 된 좀 겁니다. 타이트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다음은요? 교류와 공감의 마당으로 발전하다. 예. 현대의 상업 공간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취향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해 갑니다. 브랜드의 공간은 고객의 체험을 통해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고 능동적 참여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브랜드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공간은 고객들의 소통적 참여와 자율적 행위를 이끌어냄으로써 고객이 그곳에 다시 방문하게 만들고 더 오래 머물게 하며 나아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주세요. 공간은 거기 우리 교원장님. 네. 공간은 고객들의 소통적 참여와 자율적 행위를 이끌어냄으로써 고객이 그곳에 다시 방문하게 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하며 나아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다. 자, 사이버 공간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많이 경험했지만 거기서 주지 못하는 것이 공간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자율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학습불 효과도 강제로 우리가 주입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공부할 때 몇 배 효과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동기부여가 공간 그렇죠.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율적 행위를 이끌어내면서 다시 방문하게 하고 오래 머물게 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하도록 공간이 형성돼야 한다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업주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다시 오겠습니다. 와. 그 말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라 예. 본인 스스로가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다른 손님과 함께 와. 1+3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또 1+3으로 오겠습니다. 와우. 예. 네. 자, 저 마지막 부분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서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연관돼서 한번 부탁합니다.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이처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이비 부모가 현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여행 같은 거로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에 갔을 때 지역적 특산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특산물을 소개하거나 그나마 역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면은 네. 더 의미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럼요. 향수.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이제 인력, 만유 인력이라 해서 공간이 갖는 힘을 공부했는데요. 두 번째는 다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연계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계력,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힘.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특히 현실 공간은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온라인과 연계되며 매우 빠르고 편리해졌다. 오프라인 공간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의 가속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온오프 블렌딩 전략을 통해 디지털 매장에서 고객에게 주어지는 편익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는 공간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상과 현실을 묶어가지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자, 다음 제목이요. 더욱 정교해진 공간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 잠깐요. 더욱 아까는 크고 가깝게 뭐 그런 정도고 네. 소통장이라면은 더욱 정교해지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니즈. 가능하다. 네. 예. 각각의 니즈를 뜻하는 네. 것 같아요. 오늘날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필수가 됐다. 나아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온라인의 논리와 기술을 도입하며 개인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매장 내 메뉴판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날씨나 시간대, 매장의 주문 현황에 따라 데이터를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메뉴를 바꿔 보여주는 스마트 메뉴판으로 교체했다. 스마트 메뉴판.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다. 그러면 그 날씨에 맞는 음식을 많이 찾을 거로 짐작이 되니까 메뉴판이 바뀐다는 거네요. 네. 날씨나 또는 시간대에 따라서 네. 아침 시간대, 점심 시간대. 물론 요즘에 보면은 뭐 런치 정식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날씨가 좋을 때는 어떤 음식에 더 선호도가 있다. 네. 그런 분석이 된 걸 활용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과학적으로 정말 네. 아, 여름철 점심시간에는 커피보다는 콜라 같은 탄산 음료를 메뉴의 전면에 배치하는 시기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는 주문대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해당 고객의 이전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메뉴판을 자동으로 변경하며 결제 단계에서는 고객이 선호할 만한 메뉴를 제시해서 추가 주문을. 이게 드라이브 스루가 들어오는데 차 번호판을 인지해서 저 사람이 지난번에는 뭘 먹었다. 네. 또 그 축적된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쭉 보여주고 추가 메뉴까지 살 수 있도록 자 메뉴판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게 바로 연계력이네요. 네. 개인별 맞춤 서비스네요. 저는 여기 살 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쿠팡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이 책을 사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면은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 3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엑스트라 마일까지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엑스트라 마일까지 고려하는 물류의 신속성. 그러면 엑스트라 마일을 뭔가 알아야겠죠? 오른쪽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엑스트라 마일. 엑스트라 마일, 제품이 생산되어 고객의 손에 이르려면 다양한 물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 물건이 만들어져서 고객의 손에 이르려면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수출입 운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항, 항만, 내륙 운송을 퍼스트 마일, 네, 내륙 운송. 이것을 퍼스트 마일이라고 했습니다. 운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통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운송을
미들 마일,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구간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라스트 마일까지 왔는데 이제 라스트 마일을 뛰어넘는 자 다음은요. 엑스트라 마일은 퍼스트 마일에서 라스트 마일까지 구간이 끝난 다음 고객의 변심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반품이나 반송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 보면은요 옛날에 뭘 반품하거나 하면은 까다로워요. 맞아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오라, 네. 영수증이 있냐 또는 온라인 상에서 하려면은 버튼을 숨겨놔요. 네. 갖고 그 버튼을 찾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어. 그런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잘 보인 곳에 언제든지 클라이언트 반품이 될 수 네. 있도록 엑스트라 서비스까지가 되는 그런 공간의 이야기하다고. 자, 한번 다시. 고객 만족 중심이네요. 네. 네. 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읽어볼까요? 앞으로. 네. 엑스트라 마일까지. 네. 읽어주세요. 네. 367페이지. 네. 엑스트라 마일까지 고려하는 물류의 신속성. 현실 매장의 장점은 즉각적인 만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매한 상품이 배송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들고 나오면 된다. 네. 사만 갖고 오면 되겠죠. 공간이 있으니까요. 예. 인간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감정이 드는 순간부터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이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 대비 압도적인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오프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통체인 크로거와 타깃의 경우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전용 앱을 실행하면 쇼핑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각 매장의 구간별로 효율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시 미국 유통업체인 로우스는 고객 안내용 로봇 나비를 매장에 도입해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오프라인 매장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편리함과 신속성이 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온라인의 장점을 가미하면은 고객들 입장에 볼 때는 편리하고 신속성이 있죠. 거기다가 아까 엑스트라 마일로 신속하게 산 물건을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돼야 한다.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또 특징은? 오프라인 매장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다라는 제목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 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의 장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회사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뒤 우리들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문을 닫은 미국의 베타이다. 20여 개의 독립형 소매점 체인을 보유한 서비스형 소매업체 베타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매장 공간에 최신 IT 제품을 접목시켜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센터로 활용한다. 입점하는 브랜드는 베타의 오프라인 공간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베타의 매장 내부에는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카메라를 통해 고객이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시간, 진열대를 그냥 지나친 손님, 점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거나 시연하는 모습 등의 데이터가 상품별로 쌓인다. 여기에 구체적인 고객 데이터도 수집해서 특정 제품에 관심을 갖는 고객의 연령, 성별 등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물건을 진열한 기업에게 전달한다. 네, 기업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영업이나 마케팅, 신상품 개발이나 기획에 활용할 수 있다. 네, 바로 이 오프라인 매장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가 새로운 마케팅, 또 상품의 개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기획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서 공간에 힘이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군요. 자,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계력을 넘어가지고 확장력을 이제 말하는 세 번째 공간의 힘의 연계력에 의해서 확장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확장력.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공간의 힘. 최근 들어 공간의 개념이 단순한 온 오프라인의 이분법을 넘어 현실 세계의 재반영인 제3의 공간 메타버스로 확장되고 있다. 공간 경험을 메타버스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매장을 개설해 현실의 오프라인 매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백화점의 VR 판교랜드다. VR 판교랜드는 스마트폰을 통해 매장을 360도로 둘러볼 수 있는 VR 백화점이다. 모바일의 현장을 그대로 담아 실제 백화점 안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실제와 같이 VR을 통해 매장으로 이동하고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행사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몇몇 브랜드 매장들은 VR 쇼룸으로 연결되어 가상 공간에 진열된 상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다. 이때 연동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면 자, 이 메타버스 내에서입니다. 네. 해당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예, 카카오톡 네. 메신저를 통한 매장 직원과의 구매 상담도 가능하죠. 나아가서 가상공간 중간중간에 미니게임을 비치해 놓아 놀이하듯 즐겁게 쇼핑할 수 있게 구성했고 미술관 등의 이 VR이라는 것은 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우리가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전시회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 놀랍네요. 네, 메타버스를 통해 공간력을 강화하고 있는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면 더더욱 뭐 CPS 기술까지 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3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및 시사점. 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간을 이축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현실 공간의 활동에 대한 동경을 더욱 크게 만들어 놓았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소비 니즈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러한 리바운드 현상은 오프라인 공간의 소비 트렌드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온라인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공간의 오감 체험과 현장감은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앞으로는 물건을 판매하기만 하는 곳을 넘어 사람을 끌어모으고 소통하며 알리는 매체로서의 공간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엔데믹 이후 공간이 지니게 될 새로운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공간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공간은 잡지다. 잡지라뇨? 매거진? 잡지다? 와, 네. 예. 공간은 단순히 브랜드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매체다. 별도의 광고나 홍보 매체를 통하기보다는 자신의 매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해 4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젠틀몬스터는 TV를 비롯한 미디어 매체 광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매장 공간을 홍보 채널로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펼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간이다. 젠틀몬스터는 혁신적인 공간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감성적으로 자극받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발적으로 퍼뜨리도록 바이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브랜드의 자본력을 높인 것이다. 잠깐요. 우리가 보통 광고 효과는 TV나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했는데 매장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여기 보면 바이럴이란 말 나오잖아요. 네. 뭐 입소문이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가게 해서 손님을 들고 오는,
그 정도로 공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은 단순히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고 고객과 소통하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다. 그래서 아마 잡지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잡지 같은 공간이 돼야겠네요. 와, 네. 다 그냥 지금까지 볼 수 그냥 있고. 뭐 인테리어 하면은 좀 멋지게 네. 그 정도 했는데 이제는 광고를 대신할 정도로 이 자체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 되어야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공간력의 출발점이자 공간력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은 결국 고객. 예. Be our guest. be our guest. 우리의 고객이 돼주세요. 예. 디즈니의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촛대, 그릇, 찻잔 등의 식탁을 차리며 부르는 흥겨운 노래의 일부다. 하지만 이는 한 영화 속의 삽입곡 구절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등 공간 경영의 정수를 보여주는 디즈니의 구호다. 디즈니는 고객 경험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들만의 구체적인 손님학을 갖추고 있다. 디즈니에게 고객은 마치 우리 집을 찾아온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존재로 디즈니 손님학의 핵심은 모든 서비스를 손님의 관점에서 조직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손님의 관점에서 조직하고 제공한다. 부탁합니다. 디즈니랜드에 머무는 동안 일어나는 서비스의 각 단계를 잘게 쪼개서 맞춤화된 경험을 세련되게 구현한다. 디즈니는 신입 직원 교육에서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당신은 고객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마법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디즈니랜드의 직원들은 방문객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데 방문객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내가 특별한 느낌을 네. 받으면 그 공간은 나에게 추억이 되고 그러니까요. 다시 가고 싶은 공간이 되고 아까 바이러스가 내가 스스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겠죠. 네. 예. 그래서 홍보 대사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이러한 손님학 전략의 완성을 위해 디즈니는 5강 경험을 통해 고객들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쇼를 펼치고 고객의 판타지를 현실에서 창조하며 그들만의 공간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한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최상급의 대면 서비스부터 게스트 관점에서의 고객 경험 분석, 이를 반영한 인프라 설계,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통해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공간을 잘 만들고 개인적인 맞춤을 통한 것도 결국 고객이잖아요. 그죠. 고객을 끌어들이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다시 오게 하는 것. 자, 뭐 뒤에 부분을 읽어봐도 반복되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특별히 중등교육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퇴직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아주 젊은이처럼 머리 파마도 하시고 항상 네. 같이 살아가는데 오늘 같이 공간력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공간의 힘이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이버 공간으로 집중되었는데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서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직접 마주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리얼 스페이스, 실 공간을 재구성하고 디자인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 정말 매력적인 곳, 환상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방송 중에 이야기했지만 이삭 교수님이 주인이 돼서 네. 문화 카페. 네. 아까 네. 공연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오셔요. 두 분 다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니즈가 네.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배운 우리 공간의 그 매력, 매직을 잘 활용해서 정말 최고의 맛있는 커피, 또 뭐 빵, 또 노년 시대는 또 떡도 좋아해요. 또 떡도 이렇게 맞춰서
그 공간에 와서 정말 가족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아까 드라이브 스루 이야기 할 때 그 번호판을 다 미리 해가지고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만나는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면서 사업을 하든 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든 또는 가정주부이든 간에 이런 흐름을 알고 집안의 공간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아이가 와서 행복할 수 있다면, 학교 공간에 우리만의 교실에 어떤 변화를 좀 준다면은 이 공간이 갖는 매직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네. 오늘 이 방송 우리 같이 한 우리 기동 원장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방송 마치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고요. 이렇게 책을 자주 읽으면서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서 앞서가지는 무대도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